오늘 아침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딱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찜찜하거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거나 원하던 걸 잃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기쁘거나 이 감각이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내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지력 부족도 아니고 감사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200년 전에 이 감각의 정체를 인류 역사상 가장 냉정하게 해부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서늘하고 다 듣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두시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백화점 세일날 한참 눈여겨보던 물건이 딱 맞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집어들었고 계산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쇼핑백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저녁에 꺼내서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듭니다. SNS에 올릴까 하다가 그냥 혼자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엔 그냥 물건입니다. 거기 있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살 때 그 설렘은 어디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승진도 비슷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발령이 났을 때 처음 며칠은 출근길이 달라 보입니다. 새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고 회의에서 자리도 달라졌고 후배들이 먼저 인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직급이 오른 게 당연해지고 어느새 그 다음 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문자 하나의 답장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서 2시간 거리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그 두근거림이 조용해집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소멸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결핍이 자동으로 들어서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걸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힘, 즉 의지의 작동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이 의지는 목적도, 방향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원하고 채워지면 또 원하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의지를 등에 업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원하는 게 생깁니다.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동안엔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지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긁힙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좋습니다. 딱 잠깐입니다. 그리고 곧 심심해집니다. 뭔가 다시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무언가가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권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이 두 지점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간다고 했습니다. 고통에서 권태로, 권태에서 다시 고통으로 갑니다. 취업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압니다. 그 절박함, 불안함,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 카페에 앉아 이력서 고치다가 멍하니 창밖 보던 그 오후. 그런데 막상 취업이 되고 나서 석 달쯤 지나면 찾아오는 그 묘한 공허함. 이게 전부인가 싶은 느낌. 그 다음엔 이직이 눈에 들어오거나 사이드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오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몇 년을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이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나서 텅 빈 새 집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내 집이 생긴 날인데 기쁨보다 먼저 온 게 이상한 공허함이었다고요.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몸무게를 찍은 날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뭘 해야 하나 싶고 유지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 달성 이후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달려갈 방향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게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 자체라고 봤습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매번 채워질 때마다 실망하고 다시 달리고 또 실망하는 리듬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알면 적어도 자신을 탓하는 일만큼은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던 것 하나를 조용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것만 이루면, 저 사람처럼 되면 거기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건 아직 못 갔기 때문이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고통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고요. 행복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과 결핍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빈자리를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며칠 허리가 아프다가 나으면 그냥 멀쩡한 상태인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극심하게 바쁜 시기가 끝나고 맞는 평범한 저녁, 아무 약속도 없이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걸 먹으며 TV를 보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 순간엔 진심으로 이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허리 멀쩡한 게 당연해지고 여유로운 저녁도 그냥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느새 새로운 불편함이 들어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행복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순간에 잠시 들르는 손님에 가깝습니다. 그 손님이 왔을 때 잡아두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가버립니다. 그냥 와 있는 동안 함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더 오래 있어 달라고, 다음에도 와달라고 조르다가 그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이쯤 되면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무겁고 우울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삶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 30년 가까이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냈습니다. 그 생활이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오전엔 글을 썼고 점심 이후엔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저녁엔 아끼는 개와 함께 2시간 산책을 했는데 날씨가 어떻든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고 개와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이 철학자가 프랑크푸르트 주민들에게 희한한 구경거리가 됐을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꼭 챙겨 먹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걸 누구보다 깊이 파고든 사람이 정작 자신의 하루는 아주 단단하고 소박하게 꾸려나갔습니다. 그가 찾은 건 고통에서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덜 키우는 것. 거창한 목표 대신
오늘 산책과 오늘 음악에 집중하는 것.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루에 꼭 넣는 것. 삶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나온 아주 조용하고 현실적인 선택들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철학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비관적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꾸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 정도 가졌으면서 왜 이렇게 불만인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러는 건지. 그 의심이 고통 위에 자책을 얹습니다. 고통 하나로도 무거운데 자책까지 더해지면 2배로 무거워집니다. SNS를 열면 그 감각이 더 심해집니다. 다들 멋진 곳에서 맛있는 걸 먹고, 웃고, 여행 다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허전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유 없이 우울한 날이 있겠지만, 그런 날은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내 일상 전체와 비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거기서 잠깐 멈추게 해줍니다. 채워도 다시 비는 게 욕망의 구조이고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게 행복의 성질이라면 지금 허전한 게 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힘든 게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감각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삶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당신만 유독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개와 산책하고 플루트를 불고 저녁을 꼭 챙겨 먹으며 30년을 살아냈듯이 우리도 이 구조를 이해한 뒤에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갖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조금 더 머무는 방향으로, 더 빨리 달리는 방향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조금 더 온전히 느끼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으며 다만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처음엔 그냥 염세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면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라는 말처럼 읽힙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는 말처럼도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걸 이루면, 저걸 가지면, 그 사람처럼 되면 드디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 행복은 이미 다음 지점으로 이사를 가 있습니다. 그 허탈함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더 감사하지 않아서, 더 강하지 않아서라고요. 쇼펜하우어는 그건 삶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자책이 조금 거칩니다. 더 갖지 못했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며 행복하지 않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해가 조금씩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싸워서 이기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는 대신 그게 삶의 원래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냥 옆에 두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에 덜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철학자가 200년 전에 남긴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뭔가 허전하고 고단하셨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각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안고 살아가는 무게에 가깝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평생 정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면서도 매일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개와 걸었습니다. 거창한 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온전히 살아내는 방향으로요.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솔직한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철학심표였습니다.